네, 전 시간에 이어서 이 measurement, subsequent measurement, 그다음에 이제 CSM 금액의 변동을 하는데 44절 같은 경우는 지금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게 그 지금 participation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이제 뭐 그 실무에서 쓸 때는 이제 파, 난파 이래가지고 배당, 무배당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에 이제 나오는 participation 중에 discretionary, 그러니까 재량적인 뭐 임의의 배당 뭐 이런 성격이 있고 이거는 이제 direct particip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나름대로 뭐 제가 ISB에 뭐 문의한 건 아니지만 여기 이제 direct participation 그러면 주식회사인 보험회사 뭐 이제 어떤 보험 계약을 파는 그런 회사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 회사에서 우리 예전에 팔았던 배당 그 상품 그것이 이제 다이렉트 파티시페이션 피처가 아닌가. 그 우리나라에는 이제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상호 회사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론 및 실무 배울 때 보험회사 종류 중에 주식회사 이제 상호 회사가 있어요. 뮤추얼 컴퍼니인데 그거는 이제 보험 계약자가 곧 회사의 어떤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회사가 경영을 잘해서 이익이 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 회사 운영을 위탁받은 경영자들이 이제 자기 재량에 의해서 물론 이익이 나야 되겠지만 재량에서 배당을 하는 거는 디스크레셔너리가 아닌가 뭐 그렇게 그렇지만 뭐 그거 자체가 지금 요 기준서를 이해하는데 크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고 다만 participation feature가 있는 것하고 그 전에 without 하고 좀 다르다 이거죠. 이건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CSM 금액, 그룹 오브 콘트랙트의 보호기간 말의 금액은 그거는 똑같다. 뭐가 같느냐? 보호기간 기시에 그 CSM 금액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래 A에서 E까지 또 이제 그 설명을 하는 여기에서 규정한 그런 금액들을 그 조정을 한 그런 금액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기시에서 출발해 가지고 쭉 이제 어떤 금액들로 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말에 CSM이 나오는 이제 44절하고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엔티티는 뭐뭐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어저스먼트들을 뭐 별도로 다 식별할 필요는 없다. 그 대신에 그냥 이제 뭐 결합시킨 금액, 그래서 뭐 일부나 아니면 전체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몇 개를 뭐 합해서 뭐 2개나 3개로 나눠 산다든지 전체 금액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금액을 나타내면 돼요. 이런 조정 금액에 대해서. 그런 조정 금액들은 다음과 같다. 요거 이제 뭐 새로운 그 콘트랙트 그룹을 요 기존에 있는 콘트랙트 그룹에다가 합칠 경우에 당연히 CSM이 이제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그 다이렉트 파티시페이션 피처니까 언더라잉 아이템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요거의 어떤 뭐 그 연동돼서 그래서 이제 그 배당이 이루어지는 뭐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언더라잉 아이템의 공정가치의 변동 그것의 회사 목 이 부분이 이제 CSM 금액에 반영이 된다 이거죠. 이 부분 이제 적용 지침에서 이제 나오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except to the extent that 그러면은 지금 아래 얘기하는 요 항목들에 해당되는 정도 그 정도까지는 제외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인 거는 underlying 아이템의 fair value의 변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리스크 미티게이션 이거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은 이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요 리스크 미티게이션은 이제 위험 경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회사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재보험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그 뭔가 퀀터테이티브한 정량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사항들은 이제 요 어떤 그 B에서 얘기하는 여기에서 요 except to the extent 그거에 해당되는 만큼은
제외하고 언더라잉 아이템의 그 공정가치의 변동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 이제 공정가치의 어떤 언더라잉 아이템의 공정가치가 감소한다. 그 감소에 기업에 어떤 해당되는 포션이 그것이 만약에 초과를 해요. 뭐를? CSM을 초과한다. 그럼 이거는 뭐 아까 우리가 전 제가 레슨에서 얘기한 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캐피털 로스인데 그 부분으로 CSM을 이제 금액을 줄이다가 CSM 금액은 일단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걸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로스로 바로 손익계산서로 빼야 되는데 그 금액만큼은 CSM을 전체적으로 변동시키지 않는다. 이제 마찬가지의 그런 의미입니다. 요거는 이제 언더라잉 아이템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언더라잉 아이템의 공정가치가 증가를 해요. 기업의 몫이. 그래서 그 amount in to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바로 얘기했던 그 이제 로스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로스분을 이제 리버스 시키게 되겠죠. 기업의 몫에 따라 이제 그런 부분 자체는 지금 제외를 한다. 그래서 CSM 금액을 아까 이제 초과해서 로스로 발생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그 전 레슨에서 이제 로스 컴포넌트 그래서 이제 아너러스 컨트랙트 부분에서 그거는 정확히 이제 디파인을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손실된 부분이 손익계산서로 인식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캐피털 게인을 얻어가지고 바로 그 부분을 CSM이 0이니까 거기다가 애드 시킬 것 같지만 그 초과하는 손실 부분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증가하는 분의 기업의 몫이 100%다 CSM 금액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만큼은 이제 CSM이 전체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서비스와 관련된 이행 현금 흐름의 변동 요것도 이제 적용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미래 서비스와 관련한 이행 현금 흐름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가정치를 바꿔서 그게 변동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변동분은 CSM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이제 뭐 그 non-par without direct participation feature 그거하고 똑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정도만큼은 제외한다 그런 얘기죠.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 마찬가지로 리스크 미티게이션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아까 뭐 그 이제 fair value의 가치 같은 경우는 내가 만약에 그 언더라잉 아이템을 그 어떤 뭐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내 경감시키기 위해서 뭐 다른 어떤 뭐 금융 파생 상품으로 뭐 어떻게 내가 한다든지 그럼 거기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위험은 감소하는데 그런 분은 CSM 금액에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그 이행 현금 흐름 자체니까 요거 자체에서 뭐 리스크 미티게이션 그러면 내가 뭐 인슈런스 컴포넌트가 상대적으로 크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이거 자체도 내가 뭐 재보험을 통해서 리스크 미티게이션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리스크 미티게이션 부분만큼은 CSM의 금액으로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요 그 이행 현금 흐름의 변동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행 현금 흐름 변동인데 이게 뭐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이제 이행 현금 흐름의 각 요소 빌딩 블록 1, 빌딩 블록 2, 빌딩 블록 3 이렇게 이제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각 변동들을 각각을 그 추정의 어떤 차이분을 계산을 해가지고 CSM에 반영을 하는데 이런 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그 금액만큼은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제 C에서 그 두 번째는 이행 현금 흐름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는 net outflow가 증가하는 거니까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그 4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의 증가가
보유하고 있는 CSM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CSM 금액을 0으로 만들고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이 손실만큼은 CSM 금액에 전적으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만큼을 예외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행현금 흐름이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익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익이 나는 부분은 기존의 CSM이 0이었으니까 그 금액에다가 애들을 시켜야 되는데 보니까 로스 컴포넌트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로스 컴포넌트가 나오는데 요 로스 컴포넌트에 할당된 부분을 먼저 까고 CSM에 넣으니까 요 금액만큼은 이제 그 CSM 금액으로 반영이 되지 않고 이행현금 흐름의 어떤 그 감소가 이렇게 이익이 지칭되는 부분이 CSM의 금액으로 다 환입이 안 되고 로스 컴포넌트를 상각하는 데 쓰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LRC에 그렇게 이제 앞에 내용하고 요거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환율의 변동 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뭐 이제 그 CSM이 하여튼 최초 시점이건 중간 보고 시점이건 unearned profit을 내가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에 해당되는 만큼 합리적으로 이익으로 인식을 하도록 배분돼 놨는데 그 금액만큼은 이제 보호기간 말에 보면 CSM 금액을 그 금액만큼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이제 그 이익으로 인식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CSM의 요 46절은 CSM 금액의 어떤 변동분하고 이행 현금 흐름의 그런 특히 이제 LRC죠. LIC는 뭐 CSM하고는 상관없으니까 LRC의 이행 현금 흐름에서의 변동이 서로 상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LRC 그 금액에 변동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CSM 금액하고 빌딩 블록 4와 빌딩 블록 1, 2, 3 합 이 부분의 어떤 변동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서 서로 오프셋이 되면 그러면은 LRC 전체 금액에는 영향을 안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장은 요런 정도 한해서 어떤 정도냐? CSM 금액, CSM에서의 어떤 변동이 CSM 금액의 변동이 만약에 오프셋되지 않는다. LRC의 어떤 그 이행 현금 흐름의 변동으로 오프셋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기업은 그 변동분에 대해서 바로 수입이나 비용으로 인식을 할 것이다. 패러그래프 이제 41에 따라서 그래서 요 위에는 이제 옵셋되는 경우는 변화가 없고 요 부분은 이제 변화가 있어서 실제로 뭐 이행 현금 흐름의 어떤 그 뭐 클레임이 진짜 예상된 것만큼 얼만큼 내가 그 지불을 했다. 그럼 이행 현금 흐름이 이제 그만큼 줄게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원래적으로 있는 의미고 요 부분 자체는 이제 만약에 뭐 이행 현금 흐름에서의 변동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CSM에서의 변동 이런 부분들이 다 어떤 그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 안에서의 어떤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CSM의 변동 부분인데 그 subsequent 그러니까 measurement 지금 제일 중요한 거를 제가 했는데 요 measurement의 initial recognition, subsequent measurement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그 제일 새로웠던 부분이 물론 이제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ISB가 개발한 어프로치 중에서 이 수익에 대한 어떤 인식 이 부분이 새로운 어떤 어프로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게 바로 지금 짚었던 CSM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이 CSM에 대한 어떤 금액의 무브먼트 기시부터 기말까지 요 시스템을 셋업하는 거하고 이제 그 항목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DB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그 IFRS 17 의 중에 나중에 이제 그 정확하게 어떤 그 수익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그에 따른 어떤 performance, appraisal, evaluation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아주 그 거의 완벽하게 그 그룹 오브 컨트랙트와 매칭을 시켜서 어떤 퍼포먼스 리절트를 낼 수가 있고 그 부분에 또 변동을 알 수가 있다. 가정치의 변동도 이제 다 이제 넣을 거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간단한 어떤 예제를 통해서 그 한번 제가 정리하면서 요 메저먼트 부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IASB에서 나온 거 일러스트레이티브 example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보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요 어너러스 컨트랙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프리미엄 알로케이션 어프로치 전까지 아까 보셨지만은 그 뭐 로스 컴포넌트 이런 얘기 나오고 상당히 이제 그 뭐 하여튼 이 어너러스를 알아야 메저먼트에서 그 나오는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그 어너러스 컨트랙트 부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티브 example을 그 ISB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한번 앞에서 했던 이런 메저먼트 부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너러스 컨트랙트에 대한 게 이제 따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제가 처음 보면서 그 약간 좀 헷갈렸어요. 이해하는데 문장 자체의 어떤 그 표현들 자체가 좀 달라가지고 자 이제 시작점을 한번 봅시다. 제가 왜 헷갈렸는지 보시면 지금 on insurance contract 요거는 이제 계약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이 계약 하나가 최초 인식 시점에서 어너러스예요. 계약이 최초 시점 인식 시점에서 어떻다면 이 계약에 할당된 배분된 이행현금 흐름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제 두 가지 뭐 이렇게 그 또 다른 현금흐름을 넣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행현금 흐름 이 계약 하나에 배분된 이행현금 흐름이 요 두 가지는 나중에 해줄게요. 최초 시점에 그것이 요거 이제 둘 다 합하니까 R net outflow 그죠? 뭐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net outflow면은 이제 그 지금 outflow에서 inflow를 빼는 거 아니에요? present value를. 그래서 이게 이제 net outflow 플러스 금액으로 많이 나게 되면 그거 자체가 곧 손실이 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한 계약에 대해서. 근데 한 계약에 대해서 매저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level of aggregation에서 단위는 항상 그룹 오브 컨트랙트라고 그랬잖아요. 포트폴리오 안에서 그걸 구분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너러스 나온 어너러스를 나눈다라고 그룹 오브 컨트랙트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갑자기 on insurance contract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행현금 흐름이 배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트랙트 그룹이나 포트폴리오보다 상위의 레벨에서 이행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밑으로 allocate 한다 그런 의미의 한 계약 단위까지 allocate 한다 그런 의미로 개념적으로 좀 이야기하는 거지 뭐 인슈런스 컨트랙트 단위로 추정을 한다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allocate 돼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16A라고 하는 거는 이제 onerous contract에 대한 그 절인데 그거를 적용을 해서 엔티티는 이러한 컨트랙트들 위에서 정의한 각각의 컨트랙트들이 어너러스하냐 아냐냐라는 부분, 이 컨트랙트들을 그룹을 해야 돼요. 별도로 모아 어너러스하지 않은 그런 계약들로부터 별도로 구분을 하라. 그러니까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의 어떤 그 16절에서 얘기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행현금 흐름을 어떤 수준에서 해서 그 계약 단위까지 내리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보고서는 이제 헷갈렸는데 그럼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이제 제가 왜 헷갈렸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paragraph 17도 이제 그 level of aggregation인데 이것이 적용되는 그 한에 있어서 기업은 이런 onerous contract 그룹을 식별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해요? individual contract보다는 이런 set of contract로 여기 있네요. 측정함으로써 그런 얘기죠. 물론 이제 may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표현이 약한데 앞에 이제 제가 이행현금 흐름 allocate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서 shall 이러지 않고 may이라고 한 거는 뭐 개별 계약권보다는 set of contract. 이거는 아직 이제 뭐 onerous, non-onerous 개념이 없이 그냥 계약을 하나로 하지 말고 이렇게 set으로 묶어서 그렇게 측정함으로써 onerous contract 그룹을 식별할 수 있다. 식별하기도 한다. may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거꾸로 이거 가지고 뭐 individual contract로 내가 뭐 그룹 오브 onerous contract 복수가 아니고 그거를 아이덴티파이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단계는 좀 넘어선 것 같고요. 단지 요 안에서 논리적인 어떤 그 completeness, 완전성 이런 거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제가 allocate 그걸 얘기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measure, set of contract를 individual contract보다는 set of contract를 measure를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요. may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하나 이제 퀘스천 마크를 놔뒀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profit and loss, 손익에서 손실로 인식을 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바로 이 onerous contract 그룹의 net outflow에 대해서 손실로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initial recognition measurement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carrying amount of liability for the group. 이 그룹의 보유 부채 금액. 그게 뭐와 같아지느냐? 이행 현금 흐름하고 그 다음에 영 금액인 contractual service margin (CSM) 금액으로. 그래서 onerous contract 같은 경우는 building block 1, 2, 3 이 부분에다가 플러스 CSM인데 CSM이 0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net outflow만큼은 바로 손실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얼핏 생각해 보기에 뭐지? 그러면은 net outflow 그대로 있고 손실로 이거 인식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CSM은 0이야. 그러면은 한번 손실로 인식했다고 부채 금액이 줄어드나? 그게 아니죠. 제가 그 이니셜 레코그니션 거기서 봤다시피 그 손실 나는 금액만큼을 오히려 애드를 해줘야 되죠. LRC 부분에서 애드를 해주고 또 이제 뒤에 보면 이제 또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손실로 인식했다고 놔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로스 컴포넌트로. 어쨌거나 여기서는 하여튼 구조, 이행 현금 흐름과 영의 금액인 CSM 그 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아직 이제 좀 불충분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니셜보다는 좀 지나서겠죠. becomes onerous. 요 안에 있는 문장은 제가 좀 무시할게요, 일단은. non-onerous contract가 onerous contract로 전환돼요. 뭐 insurance contract, group of insurance contract가 언제 on subsequent measurement 이후 측정에서 다음과 같다면 다음의 금액들이 보유 CSM 금액을 초과한다면 onerous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괄호는 뭐냐면은 뭐 그 onerous, non-onerous contract 그룹은 애초 initial recognition 시점에서 그거를 정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바뀌지 않는다 그랬죠. 그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처음에 non-onerous라고 contract 그룹을 지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becomes onerous, onerous 계약화 되는 거는 된다 이거죠. 그리고 처음에 onerous contract라고 해놨는데 이게 또 계속 더 onerous화돼요. 더 손실이 증가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 carrying amount of CSM이 0이니까 그죠? 그게 뭐 요 괄호로 해놓은 경우에는 0인데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CSM은 계속 0일 테고 그 마이너스는 계속 손실로 빠질 테고 로스 컴포넌트로 애드가 되겠죠. 물론 로스 컴포넌트도 계속 상각이 되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 뭐 앞에서 우리가 이제 CSM 금액의 변동에서 봤듯이 항상 fulfillment cash flow라고 하는 거는 by definition 내가 이게 outflow냐 inflow냐 그죠? 여기 이제 net으로 붙였지만은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이행 현금 흐름에 요 그룹에 할당된 이행 현금 흐름에 회사의 좋은 의미에서의
변동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인플로우가 증가하는 거가 나오겠죠. 기존에는 이제 아웃플로우였는데 그게 반대 방향으로 이제 움직여서 그 이전의 이행 현금 흐름에 비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변동이 이익이 나는 부분으로 생겼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 퓨처 서비스와 관련된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으로부터 발생을 하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실 때는 내가 이제 최초 이니셜 레코그니션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 지점이 있어요. 중간 지점에서 다시 미래에 대한 이행 현금 흐름을 추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최초 시점에서 추정한 거와 가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추정이 최초 시점과 지금 시점과 봤을 때 달라져 있어요. 뭐로? 회사의 이익이 되게. 그러면 그 차이분만큼을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그게 만약에 그 CSM 금액을 넘어선다라고 하면 unfavorable니까 이제 회사에 안 좋겠네요. 죄송. 그래가지고 기존의 CSM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 있는데 이제 net outflow가 증가를 해서 근데 그거는 기존에 내가 최초 시점에서 추정을 한 이행현금 흐름 그 부분하고 지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동일한 미래에 대해서 추정한 거예요. 차이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분만큼이 net outflow에 이제 증가가 나타났는데 그게 CSM의 100의 금액을 뛰어넘어요. 150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은 바로 becomes onerous가 되는 거예요. CSM 금액이 여기 되면서 50은 바로 손실로 빼고 LRC에 그만큼이 add가 돼요. loss component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런 경우에는 손실 계약화 된다. 또 하나는 이제 direct participation feature에서 underlying 아이템의 공정 가치의 감소의 기업분. 아까 이제 우리가 CSM 금액 이야기를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CSM 금액을 다 초과해서 손실로 빼야 된다. CSM 금액을 0으로 만들고 손익계산서에 손실로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이거는 becomes onerous가 된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 44, 45, 40 요게 해당되는 게 우리가 봤던 이제 CSM 거기에서의 요 두 개는 이제 예외되는 어떤 금액 그 정도만큼 그걸 초과하는 거 있잖아요. giving rise to a loss. 아니면 이제 이익이 나는데 로스 컴포넌트가 있으면 CSM에다 반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 거기에서 손익에 있어서 손실로 기업은 인식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 다음에서 얘기하는 초과분. 그죠? 이런 그 초과분, 다음이 아니라 그 초과분들이 있죠? 앞에서 얘기한 지금 요 위에서 여기에서 다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onerous가 된다라는 의미이고 기존의 CSM을 다 갉아먹고 0으로 갉아먹고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CSM은 0이 되고 이제 더 추가로 어떤 그 액세스 금액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다 손실로 인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금액만큼을.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onerous에서.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more onerous가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onerous니까 CSM 금액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net outflow가 나온다든지 공정가치 그 underlying 아이템의 공정가치가 감소를 해가지고 된다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 어디로 가요? 손실로 바로 빠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근데 이제 그 괄호에 more onerous가 아니고 non onerous가 onerous 되는 경우에는 저 금액의 차이만큼이 손실로 지칭이 되지만 CSM 금액이 있으니 CSM 금액을 일단 상각을 하고 그걸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이제 손실로 가라. 이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그 로스 컴포넌트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죠. 물론 이제 앞에서 CSM 이야기를 할 때 로스 컴포넌트 얘기를 했었죠. 로스 컴포넌트 of LRC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기업은 수립을 해야 돼요. 아니면 증가를 시켜야 돼요. 그죠? or increase. 뭐를? loss component of LRC를 onerous contract 그룹에 대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 앞에서 47, 48에서 얘기한 그죠? 그 onerous contract 해당되는 거를 적용을 해서 인식하는 그 손실을 의미하는 loss component를 셋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설명했듯이 CSM 금액을 다 삼각하고 아니면 CSM이 0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전체적으로 다 이제 손실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손실로 인식하는 손익계산서에서 손실로 인식하는 그 금액을 로스 컴포넌트로 셋업을 해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만약에 CSM은 0이었고 이미 어너러스 그룹이야. 컨트랙트 그룹이야. 그래서 CSM이 0이었고 이미 로스 컴포넌트가 존재하고 있다면 그 로스 컴포넌트에다가 애드하라고요. 예? 애드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CSM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계속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로 계속 빠져야 돼요. 비용, 마이너스 부분으로, 손실로.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나오죠. establish a loss component. 이렇게. 아니면 이제 이미 금액이 있다 그러면 increase를 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loss component라고 하는 거는 금액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금액이냐. 손익에 있어서 표시되는 뭐로 표시돼요? 손해의 어떤 리버설, 어너러스 그룹에 있어서의 손실의 그 리버설, 그거를 표현하는 거고, 이거는 인슈런스 레버뉴를 결정하는 데 빠진다 그런 얘기죠. 당연히 이거는 정말 인슈런스 서비스의 리절트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슈런스 서비스 익스펜스로 당연히 손익계산서에 빠지는 거고, 여기 자체에서 뭐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슈런스 레버뉴는 서비스가 빠진 거나 마찬가지라 그랬죠. 그래서 인슈런스 레버뉴, 인슈런스 익스펜스 부분에서 이 로스 컴포넌트는 다 제외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이제 어떤 손실 금액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초기에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 이 부분 자체가 지금 항상 캐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과 같이 배분한 여기 이제 그 어너러스 컨트랙트 그룹에 대해서 손실로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배분을 한대요. 아이고, 예. 봅시다. 그럼 어너러스 손실을 이제 그 인식하고 나서 배분을 한대요. 뭐냐? 이행현금흐름에서의 후속 변동 LRC예요. LRC. 그 이제 51번에서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요 subsequent change예요. 이행현금흐름의 이후 후속적인 변동 50일에서 규정한 이거는 두 가지 사이에 체계적인 기준으로 배분이 돼요. 뭐냐? LRC의 loss component. 또 하나는 LRC를 제외한 로스 컴포넌트를 제외한 LRC.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어너러스 컨트랙트 그룹의 경우에는 CSM이 0이 되는데 이행현금흐름 플러스 CSM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불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하시는 게 여기죠. 여기 보면은 LRC 자체가 로스 컴포넌트를 당연히 포함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표현을 하겠죠. 그죠? LRC에서의 로스 컴포넌트. LRC를 제외한 로스 컴포넌트를 제외한 LRC. 그 두 가지에 체계적으로 배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 현금 흐름에서의 어떤 후속적인 변동이 그러니까 빌딩 블록 1, 2, 빌딩 블록 3, RA 다 그 변동분 자체를 그 로스 컴포넌트와 그러니까 LRC 중에서 로스 컴포넌트와 로스 컴포넌트 제외한 것과의 요 사이에 체계적으로 배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예제로 보면 이게 확실하죠. 지금은 이제 워낙 문장 자체가 이제 그 어려우니까. 두 번째는 뭐냐? 이행 현금 흐름의 후속에서의 감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익이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요 그룹에 배분된 건데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미래 퓨처 서비스 관련한 미래 현금 흐름 추정치에서의 변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 현금 흐름이 감소를 해요. 아니면 언더라잉 아이템의 공정가치의
증가에 의해서 좀 이익이 나는 형태로 그죠?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solely 요 이행현금 흐름의 그 감소로 해서 이익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 어디다 쓰느냐? 기존에 쌓아놨던 로스 컴포넌트를 삼각하는 데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CSM으로 안 간다. 이미 이제 앞에서 뭐 얘기한 건데 그게 언제까지? 로스 컴포넌트가 0이 될 때까지. 그죠? 그 CSM하고 약간 비슷하지 않아요? CSM은 unearned profit이고 어떤 로스 컴포넌트는 unearned는 아니에요. 아주 recognized loss를 또 로스 컴포넌트로 가지고 다니면서 부채 금액에도 지금 애드가 되어 있고 또 그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만약에 로스 컴포넌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너러스 컨트랙트인데 CSM 0이고 이후에 이익이 난다. 이행현금 흐름이 감소하거나 언더라잉 아이템에 캐피털 게인이 생겨서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CSM으로 안 가고 기존에 내가 인식한 손실을 로스 컴포넌트로 금액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수익에서의 어떤 새로운 방법이지만 그거하고 연관돼서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니셜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퍼포먼스를 정확하게 보겠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 로스 컴포넌트를 계속 캐리를 해야 되고 중간에도 한번 손익계산서로 빠졌지만 그걸 놔두고서는 미래 이익이 생기는 경우 거기에서 0이 될 때까지 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봤던 요 부분을 적용을 해서 기업은 CSM 금액을 조정을 해야 돼요. 뭐만큼? 그 디크리즈나 예? 그죠? 이 부분이 로스 컴포넌트에 이제 내가 로스 컴포넌트를 이익이 나는 부분을 가지고 로스 컴포넌트를 다 까나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배분된 금액을 넘어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제 다 까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CSM 금액으로 애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이 나가지고 CSM 금액을 0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손실로 간 다음에 로스 컴포넌트로 싸는 거하고 똑같이 이제 반대로 CSM이 0이고 로스 컴포넌트 금액이 있는데 이익이 나요. 거꾸로. 그러면 로스 컴포넌트를 다 까나가요. CSM 건들지 말고. 그러다가 로스 컴포넌트를 다 까고 이제까지 손실로 봤던 부분을 까고 금액이 넘으면 그때부터 이제 CSM 금액에 애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거꾸로 onerous contract가 non-onerous로 becomes 되는 거죠. 예? 이 계약화 되는 거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고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 subsequent changes 그러니까 이행 현금 흐름의 후속적인 변동 LRC에 있어서 특히 여기서 50A에서 얘기하는 그 배분 이걸 적용을 해서 하는 그런 배분될 이행 현금 흐름의 후속 변동분은 다음 같이 정리된다. R. 첫 번째는 뭐냐? 일단 incurred insurance service expense. 일단 후속이니까 뭔가 하여튼 클레임이 incurred 돼가지고 요 insurance service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강조드리면 insurance 서비스 관련된 expense니까 이게 그냥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제 incurred 클레임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도 나가고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어떤 그 비용이 발생한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LRC로부터 릴리즈 됐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니셜 시점부터 이제 인슈런스 피리어드, policy effective 주 기간이 있다. 서비스, 인슈런스 서비스 피리어드라고 하면 기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릴리즈 됐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릴리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라이빌리티도 줄어들어야 되고 CSM 금액도 수익으로 인식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산에 나오는데 그걸 릴리즈라고 표현을 해요. 거기서부터 릴리즈된 클레임 앤 익스펜스, 여기서는 또 클레임 익스펜스라 그랬어. 이거에 대해서 이거를 위해서 미래 현금 흐름 현가 추정치 이 부분에 있어서의 변동이란 얘기죠. 그죠? 요거를 지금 어떻게 표현하지? 이게 지금 LRC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뒤에서부터 해서 헷갈릴 텐데 그 LRC 미래 자녀 보장 기간에 대한 부채 금액 그게 이제 릴리즈 된다. 그 기간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죠? 내가 전 보고 기간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 이행형으로 한 거와
그다음에 그다음 보고 기간에 한 거하고는 요 기간만큼이 내가 릴리스가 됐어요. 그럼 여기 관련해서 거기에서부터 다시 미래에 대해서 클레임하고 익스펜스 관련된 미래 현금 흐름의 현가 추정치 이 부분이 요거에 allocate 되는 그거의 그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non-financial risk의 아래 금액 변동조차도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손익으로 이제 인식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서 이제 release 썼듯이 release라고 써요.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인슈런스 리스크를 커버해야 되는 보험회사 차원에서의 리스크에서 그 기간만큼 release 되는 거예요. 그 release 됨에 따라서 기간이니까 보호기간 기간 내에 하나 경과하는 요 기간으로 봤을 때 그때 인식 수익 손익으로 인식되는 아래 금액의 변동분 이런. 그러니까 지금 그 금액들을 아까 50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로스 컴포넌트와 그죠? LRC에서의 로스 컴포넌트와 로스 컴포넌트를 제외한 LRC 그 사이에 이런 금액들을 배분을 하라 그런 얘기죠. 나중에 예제를 보면은 아실 겁니다. 물론 예제는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 할 때에는 이제 하나의 이제 어카운팅 폴리시로 결정을 해야 되겠죠. 방법론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배분을 해야 될 거는 Insurance Finance Income or Expenses. 그죠? 뭐 CSM 금액에 대한 이자 불이라든지 아니면 이자 기회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조차도 다 그 둘 사이에 로스 컴포넌트와 로스 컴포넌트 아닌 LRC 부분의 그 비율로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후 변동. 그러니까 이행현금 흐름을 지금 쭉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이행현금 흐름이라기보다는 이제 부가적으로 나오는 하나의 보험 금융 비용인데 요 부분 자체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fulfillment cash flow 괄호 열고 플러스 insurance finance 인건까지 돼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차피 간단한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체계적인 배분 50A에서 요구하는 이런 체계적인 배분은 다음으로 귀결된다. 전체 금액이에요. 어디로 allocate 돼요? loss component로 배분되는 그런 금액으로 귀결될 것이다. 48, 50에 따라서 앞에 이제 봤던 것들에 따라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0이 된다. 언제? 이 컨트랙트 그룹의 그 인슈런스 서비스 피리어드가 다 끝나는 기간에는 그 이제 로스 컴포넌트 금액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 끝났는데도 뭐 손실이 남아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 내가 이 계약을 라이프타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손실이 났느냐, CSM 같은 경우는 이익이 났느냐, 중간에 이제 어너러스가 넌어너러스로 전환되고 넌어너러스가 어너러스로 전환되고 막 그런 경우에도 이 지금 CSM에 대한 어떤 그 수익으로의 인식, 로스 컴포넌트의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으로의 인식, 그 다음에 중간에 변동됐을 때 CSM 금액과 로스 컴포넌트 사이에 삼각되고 초과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부분들 자체가 다 어떤 그 컨트랙트 그룹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의 사실은 하나의 인슈런스 컨트랙트로서의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쭉 미스매치가 안 되게 매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아까 제가 약간 퀘스천으로 놔둔 거는 어너러스 컨트랙트를 언인슈런스 컨트랙트가 어너러스다. 이렇다면 이렇게 얘기했고 또 거기에서 그 중요한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너러스, 넌어너러스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항상 나오는 게 이행현금 흐름. 그죠? 빌딩 블록 1, 2, 3가 넷 아웃플로우가 되면 어너러스고 그죠? 넷 인플로우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면 그거는 넌어너러스인데 어쨌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행현금 흐름 자체가 인슈런스 컨트랙트 하나에 엘로케이트 했다고 돼 있죠. 그래 놓고 또
individual contract rather than insurance contract, individual contract 하고 group of contract로 measure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shall이 아니고 may로 돼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확실하게 안정해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앞에 제가 현금 흐름 뭐 그 특히 이제 빌딩 블록 1 얘기할 때 그때 이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아직도 처음에 이거를 보고 아직 이제 연구가 많이 개인 차원에서 안 된 분들은 기존의 어떤 프랙티스 인디비주얼 컨트랙트 단위로 이렇게 이제 측정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진전돼 있냐면 인디비주얼 컨트랙트로 한번 디터미니스틱하게 한다고 치세요. 그럼 뭐 whatever 뭐 RA도 계산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치세요. 아, CSM 이거에 대해서는 참 CSM 금액은 따로 그런 식으로 공식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무브먼트란 말이에요. 그죠? 최초 시점에 내가 정해놓은 CSM 금액에서 이게 계속 무브먼트가 돼요. 그러니까 이익으로 빠질 거 빠지고 중간에 변동이 있으면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너무 심하게 손실이 난다 그러면 0으로 가고 로스 컴포넌트 생기고 막 이렇게 막 변동되는 부분이 CSM에 있는데 이게 과연 인디비주얼 컨트랙트 차원에서 가능한가? 그래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실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일단 인디비주얼 컨트랙트 단위로 일단 벌려놨어요.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거를 고치고 안 고치고는 회사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CSM을 내가 알아야 보험계약 부채도 계산하고 아까 보셨지만은 이게 대차대조표만이 아니라 손익계산상에서의 어떤 변동 이런 부분들을 다 기간별로 보호기간별로 나타내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안 된다.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을 다시 들여다보고 그죠? 그래서 내가 기준서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확실하게 뭔가 콘크리트하게 우리가 디테일한 어떤 모델링에 있어서의 테크니컬한 요소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는 아직도 원칙이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잘 결정을 해야 이 기준서에서 얘기하는 undue cost and effort, 그죠? 필요 이상으로 비용과 노력을 쓸데없이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결과를 얻거나 아니면은 그것도 제가 좋게 표현하는 거고 동일한 결과를 얻는 데 있어서 돈을 많이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되게 좀 잘못 가는 방향이 있는데 지금 하여튼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아까 문장에서도 이게 아니 무슨 뭐 이게 바이블도 아니고 뭐 어쩌고 그러실 텐데 일단은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아주 논의를 거치고 또 문장 자체 단어 선택에서부터 문장 구조까지 되게 신경을 써서 만든 거예요. 지금 뭐 어멘드먼트 한다고 나와 있지만 그것도 뭐 이제 내년에 가서 고칠 건데 별로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뭐 구조적인 심각한 건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었잖아요. 이제 investment component의 definition, 뭐 in all circumstances, 그 페이먼트가 나가면 그게 investment component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 liability for remaining coverage를 liability for remaining service로 바꾼다 뭐 요 정도. 물론 이제 제가 그거를 다 이제 드릴 다운은 안 했어요. 일단 요 교육에 이제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까지 했던 부분이 굉장히 그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로서의 어떤 보험계약 부채를 매저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상에서의 어떤 그 손익을 결정하는 현금 흐름들을 추정을 해내고 그 결과값들을 넣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뭐 PA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여기 IASB에서 발간한 Illustrative Example의 간단한 예제 그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기준서로 쭉 나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게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이해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듣는 분들이 이제 아직까지 초보자라고 생각을 하면 계리 쪽은 이제 뭐 많이 일을 하셨는데 요 기준서에 대해서 이제 처음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예제를 보면서 해당되는 것들을 설명을 하면 더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 일러스트레이티브 example을 엑셀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